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의 이동과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간략히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제로 물의 평형에 대해서 수치 계산을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진짜 평형이 맞추구나. 똑같이 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평형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두 번째로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요거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물은 이렇게 우리가 바다, 다른 말로 수권,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물, 지권, 그 다음에 대기에 있는 수증기, 기권. 자, 이렇게 각각의 지구 시스템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되냐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바다에 있는 물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플러스는 바다에 들어오는 양이라고 할 거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나가는 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바다에 들어오는 양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강수량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육지에서 흘러 들어오는 유수량이 있네요. 그쵸? 유입량. 그러면 플러스 된 양을 우리가 요 0 3개는 다 뺄게요. 자, 0 3개는 다 빼고 보면은, 자, 플러스의 양 284 강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육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양 36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얘 다 더하면 얼마예요? 320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바다가 플러스 320이라는 물을 얻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은 양을 내보내야지만 물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봤더니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320이라는 물이 어떻게 하고 있다? 수권에서 기권으로 증발하고 있다. 어때요? 자, 평형이 맞춰졌구나 라는 사실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육지의 물을 볼게요. 자, 육지에 들어오는 플러스의 양을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쵸? 강수 96이 있네요. 그래서 육지 얻은 양 96. 자, 아무리 살펴봐도 들어오는 양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나가는 양을 찾아볼게요. 육지에 들어온 물이 빠져나가.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이렇게 증발이 되는 것도 있고 바다로 흘러가는 양도 있어요. 그래서 하면 36 더하기 여기 있는 60을 더하면 얼마예요? 96이네요. 아, 얻은 양과 나가는 양이 어떻더라? 같네요. 평형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대기 측면에서 보면은, 자, 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증기로 증발하는 양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얻은 양 320 들어오고 있고 육지에서 60이라는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더해보면 320 더하기 60 하면 380. 자, 이 양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빠져나가야 되죠? 어떻게 빠져나가요? 바다로 빠져나가고 육지로 빠져나가네요. 284 더하기 96을 하면 얼마예요? 380이네요. 아, 어때요? 받은 양과 내보낸 양이 똑같구나. 자, 각각의 권에서 어떻게 해요? 물이 이동을 하면서 평형을 맞추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되겠죠? 그래서 자, 물의 평형까지 이제 공부를 한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탄소의 순환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탄소의 순환을 보면, 자, 탄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1학기 때 배웠어요. 우리 인간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각 권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들이 각각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권에서 탄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자, 똑같은 탄소여도 존재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둘게요. 자, 기권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요? 탄소는. 그쵸? CO2, 이산화탄소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원시 지구 형성에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왔어요. 자,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될 때 큰 화산 폭발을 통해서 이 화산 폭발에서 CO2가 나왔다. 그래서 지구 대기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권은 CO2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애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물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CO2가 이제 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CO2가 물에 녹죠. 이렇게. CO2가 H2O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H2CO3가 되고, 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 CO3가 마이너스. 이런 식의 탄산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는 탄소라는 애가 탄산의 형태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 하나 알아두고, 자, 직권에서는 이제 어떻게 존재를 하냐면 이런 애들이 결국에 지표에서 매몰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유기물. 자, 직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냐면, 자, 여러 생명체들이 매몰되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화석의 형태가 되는데, 걔가 뭐냐면 화석연료. 뭐 석탄, 석유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암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암석을 뭐라 하냐면 석회암이라고 해요. 자, 석회암의 형태는 하나 알아둘게요. CaCO3, 그러니까 칼슘과 결합된 상태. 자, CaCO3 형태로 존재를 한다. 직권에서는.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생물권에서는 탄소를 흡수를 하죠. 그럼 이제 다양한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그래서 각각의 권에서는 다른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지만 이런 애들이 각각 어떻게 하더라? 상호작용을 해서 순환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시 대기가 형성이 될 때 화산이 폭발하면서 대기 중으로 CO2 형태로 배출을 해요. 그러면서 대기 중에는 많은 이렇게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생물들이 있으면 생물들이 이 CO2를 어떻게 하죠?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하면서 뭘 하게 되냐면 광합성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광합성의 필수 요소인 CO2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면서 얘네들이 생물체들이 살아가게 돼요. 그쵸? 자, 근데 살아가다가 얘네들 평생 살지 않아요. 살아가다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에 죽음을 맞이를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땅에 매몰이 되겠죠. 자, 죽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 화석 형태가 되는 거예요. 화석. 매몰돼서. 그러면 결국에 뭘 만들게 되냐면 여기 써있네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러니까 결국에 자, CO2를 통해 광합성을 하면서 살아가던 생물체들이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서 매몰되면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애들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직권에 매몰되더라. 그러다 결국에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얘네들을 캐겠죠? 그러면서 화석 연료를 태우는 거예요. 연소. 그러면 대기 중으로 다시 어떻게 돼요? 대기 중으로 CO2가 방출이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기권에 있던 CO2가 생물권이 흡수를 하면서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기권에 있던 CO2가 생물권으로 이동을 하고 결국 얘네들이 매몰되죠. 어디로 와요? 직권, 수권 이런 권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 결국에 인간들이 다시 어떻게 하더라? 얘네들을 캐면서 연소를 시키죠. 다시 기권으로 돌아가더라. 그런데 이렇게 화석 연료만 연소해서 기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생물체들은 또 뭘 해요? 생물체들은 호흡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호흡을 통해 다시 기권으로 이동시킨다. 이런 식의 탄소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유인물에 여기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각 권의 이동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알맞은 순환, 평형 상태를 이루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현재는 이런 평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깨지고 있죠. 왜 깨질까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연소를 굉장히 지금 많이 시키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기권이 탄소가 많아지게 되면서
평형이 깨지고 있더라 라는 사실까지도 하나 기억을 해둘게요.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물의 순환을 통해서 각 권의 상호작용을 봤고 오늘은 탄소를 가지고 각 권의 이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